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세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월성 1호기 수사,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국가적 현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면서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대통령 실종 사건, 서정욱 변호사님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우선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요. 얼마 전에 그냥 정부에서 좀 낮아지니까 그 1단계로 낮추고 무슨 쿠폰인가 뭐 그거 막 발급하고, 어디서 보수 쪽에서 집회 하나 열었다고 하면 지난번 강화문처럼 거기다 다 떠넘길 텐데 떠넘길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청장이죠 지금. 거기도 목소리가 없고, 대통령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데는 이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박사님이 대통령 실종 사건을 했는데요. 대통령, 제가 항상 그 문재인에 대해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네 가지가 다르다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문재인은 이제 말하고 행동이 틀려요. 말과 행동. 그 다음에 극과 속이 달라요. 극하고 속이. 그 다음에 어제 한 말하고 오늘 말이 달라. 문재인은 말이 맨날 바뀌어. 그리고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유체이탈이야. 유체이탈. 네 가지가 다르다 했는데, 저는 대통령 실종이라고 안 보고요. 문재인이는 나타나야 할 때는 실종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나타나도 되는 데는 나타나. 한마디로 이게 표가 좀 되고 좋은 자리는 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뭐 짜파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타나도 될 때는 나타나. 근데 진짜 나타나가 국민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는 이게 머리 아프고 하니까 안 나타나. 실종되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때와 나타날 때와 안 나타날 때를 구별 못하는, 이게 바로 이중적인, 이게 문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지금 1단계로 낮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확산세가 어마어마하고 연말 가면 무슨 1000명이 된다 하루에 막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은 정세균 총리한테 다 지금 총대를 메워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뭐 1000억을 투자한다니까, 거기 가서는 또 야, 우리 국민들 정말 행복한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그런 자리는 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코로나도요, 진짜 이게 생생할 때잖아요. 100만 원씩 나눠주겠습니다. 총선 때. 이럴 때는 이게 문제가 나서 100만 원씩. 그거. 또는 이제 뭐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백신을 이럴 때는 이게 문제가 났어요. 근데 진짜 나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경제라든지. 지금 이런 경우는 이게 전부 다 뭐 정세균이나 정은경이 다 뜨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진짜 있을 때는 실종돼 있고 안 났어도 될 때만 나서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부동산 대책이 24번째 나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전세 대란이 지속되고 있고, 미친 집값이라고 할 정도로 온 이제 서울뿐이 아니라 여기 누르면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지면 저리 가고 해가지고 완전히 풍선효과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권 사람들 완전히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진선미 무슨 아파트 환상을 벌여라, 또 김어준이는 또 무슨 얘기하고, 윤석원 국토부 차가 뭐 완전히 국민 연장 지르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그 부동산은요, 진선미는 또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진선미. 모르는 사람이 없어. 본인은 이게 그 좋은 아파트 살면서 뭐 5층짜리 이게 그냥 공공임대 있잖아, 주택. 가서 이게 뭐 방 3개 딱 보기 차이가 없네 하고요. 또 이제 오늘 보면 또 관사 재테크 다 놓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특별 분양받아가지고 다 따블로 이게 돈을 벌고, 서울에 똘똘한 집을 한 채 있고, 또 이게 관사 사는 이런 이게 재테크들이 나오고요. 이런 이게 부동산 문제가 지금은 이게
김현미 뭐 24전 자기는 이게 뭐 24전이 아니고 뭐 몇 번 안 했다 하지만 다 이게 살려보면 24번 대책이 놓잖아요. 항상 이게 이순신 장군이 29전 29승인가? 이순신 장군에게 전성을 했잖아. 이건 전패네. 그러니까. 전패죠. 이렇게 어. 아니 본인이 이게 뭐 역으로 이게 완전히 대책마다 하나 제대로 된 게 뭐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김현미가 최장수 장관으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 부동산은 차라리 이게 못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왜 자꾸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더 염장을 저지르냐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이게 가만히라도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정말 이게 심각한데 여기는 이게 왜 문재인이가 안 보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주거 문제 본인이 나서서 해명해보고 정말 이게 국민들하고 광화문에서 대토론회 한번 하자 이거죠. 광화문에서. 본인이 그 취임사에 광화문에서 대토론회 하겠다면서요. 이거 한번 하자 말이에요. 이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예. 이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할 때도 다주택 해갖고 문제가 된 사람인데 그때도 안 팔았는지 지금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부동산 난리 난 게 무슨 3만 불 넘어가는 성장통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어준이는 여인숙에도 사는 사람도 있다. 저는 뭐 무슨 68평인가 무슨 2층짜리 이제 고급 주택에 살면서 예? 여인숙 살아도 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여러 얘기를 했던 걸 서 변호사도 기억할 거예요. 나는 부동산에 자신 있다. 또 연초에 기자회견할 때도 뭐 대책이 뭐 수없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해서 반드시 잡는다. 맨날 이 얘기만 해놓고는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 말이 없어요. 야, 저도 그런 이게,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예, 저도 이게 그 기억이 생생한데 문재인이가 뭐 했냐면 야 다른 문제는 몰라도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야 부동산이 제일 문제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이는 항상 반대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저 부동산 때문에 이게 발등 찍겠구나 정권. 부동산이 제일 어렵겠구나.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게 그 문재인이 취임사를 잘 안 보는데 방송 때문에요. 취임사를 항상 복사가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반대로만 해석하면 문재인이가 답이 나오거든요. 취임사에 다른 거는 몰라도 보세요.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중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그렇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격 없이 보내겠다. 아니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된다는데 기자회견 있죠? 4번. 연례 2019, 20, 1년에 한 번. 역대 공식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서 제일 기자들을 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 국회의원이 전수조사를 했는가 봐요. 전수조사를 취임 후에 그 식사를 몇 번 했느냐. 보니까 이게 209번 했더라고. 209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그 중에 209번 중에 45번이 강경화하고 먹은 거예요. 강경화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왜 강경화는 또 패싱을 그렇게 당할까요? 중요한 것마다 다 강경화는 자리에도 그러니까 밥만 먹을 차지하지 때만 못했어요. 예스맨 밥만 먹을 때만 있고 진짜 중요한 자리는 여성이니까 자기 말로는 여성이니까 패스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이가 하니까 그때 부동산 자신 있다 할 때 저는 부동산이 제일 어렵겠구나 이렇게 직감을 한 거죠. 문재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 3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성 1호기 수사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몸통이 청와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가덕도 신공항. 본인이 가덕도 그거 신공항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월성 1호기 이 부분은 이제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언제 수사지휘권 발동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2018년 5월 초중순 이때 북한한테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그 산자부의 서류들이 다 있었는데 지난번 444개를 파쇄할 때 파쇄해갖고 그 사건은 사라졌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원전을 없애면서 북한한테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북한한테 원전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로 5월 초 이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보다리에 가서 30분간 아무도 못 듣게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변 그 폐쇄하는 대신에 우리가 재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왜 나오냐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감사할 때 파일을 밤에 도둑놈처럼 밤에 들어가가지고 444개, 예. 444. 그래서 제가 죽을 사자 4개로 분명히 이거 말소행으로 정권이 죽는다. 예. 죽을 사자 제가 3개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포렌식으로 이렇게 복원해 보니 그 중에 10개 정도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에 그러니까요. 이게 놓지 않습니까? 10개가. 그러면은 아주 깊이 있게 정부에서 검토했다고 예. 봐야죠.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게 두 가지면 심각한 게요. 첫째는 이제 그 정상회담을 돈으로 구걸하는 이게 옛날에 저는 제2의 대북 송금 사건이다. 옛날에 김대중이가요. DJ가 이제 그 북한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때 그 4억 5천만 불 송금 의혹이 있었잖아. 예. 그때 그 주도회가 박지원이도 징역 3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정몽원 현대아산회장은 자살했잖아요. 자살까지 했죠. 4억 5천만 원. 그 중에 한 1억 불 만 불, 정도가 4억 5천. 정상회담 대가가 아닌가. 뭐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북한하고 정상회담의 대가로 만약에 원전 지어줄까? 이렇게 했다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정상회담 대가로. 이게 저는 첫째 하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세요. 항상 이 문제가 제가 아까 4가지가 다르다 했는데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외국에 원전 수출해야 된다고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외국의 나라에서 문재인을 인간 취급하겠어요? 저거 나라는 이게 탈원전 하면서 우리나라만 원전 지어준다? 그럼 이게 우리 탈원전 하면서 북한에 원전 지어주면 북한이 원자를 관리도 잘 못하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 그럼 이게 우리가 수도권 서울에 바로 그냥 방사능 피해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위험하다고 탈원전하고 북한에 원전 지어주면 거기서 사고 나면 그럼 누가 피해 보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북한은 우리보다 더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제안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도보다리 그때 만날 때요. 옛날 왕들은 심지어 이게 그 대변 보고 소변 볼 때도 다 이게 뒤에서 기재합니다. 의사가. 왕이라는 건 이게 자기 사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둘이 도보다리에서 적국에 그 김정은하고 둘이 30분 역사의 기록을 안 남기고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저는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도 사관이 어디든지 다 따라가서 기재하죠. 적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게 싫어요. 왕의 성생활까지 예, 뭐 다 대변 뭐 소변 다 기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30분 동안이 정말 미스터리로 지금 남아 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이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변 원자로를 없애는 대신에 그래가지고 또 이제 트럼프한테도 없앤다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야말로요. 이런 걸 이게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랍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탄핵 사유예요. 진짜 탄핵 사유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북한의 이적죄입니다. 이적죄.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자꾸 이게 돈으로 구걸하고요. 북한을 이게 이롭게 하면서 원전.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요. 절대 이게 가볍게 덮일 사건은 아니고 이번에 그 어차피 탈원전 지금 수사를 하니까 이 문제도 이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일 하에 이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근데 대충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말 국가적 비밀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444개를 지웠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복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제목만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또 흘려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또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했지만 한 120개는 복원을 못했는데 그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덕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부산 지역의 어떤 경제 대책이 아니라 국제공항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100년 대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 재보선을 겨냥한 그런 뭐 정치쇼
그리고 재보선이 끝난 뒤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가덕도는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국민의힘 야당보 제가 말하는데요, 우리끼리 이게 싸움에 말리면 안 된다. 자꾸 이게 TK하고 PK 의원들 있잖아요. 자중질환으로 이게 싸우면 그럼 이게 좌파들에 말려드는 거고요. 결국은 이 가덕도는 문재인하고 싸워야 된다. 예. 문재인 정권이요. 저는 가덕도는 이제 조금 전에 탈원전하고 똑같다 봅니다. 탈원전도 이게 경제성부터 모든 걸 조작해가지고 몰고 왔잖아요. 그럼 이게 김해 신공항 확장이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이게 검증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총리실에 뭐 전문성도 없는 이게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최보식 그 조선일보에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검증했고 그나마도 이게 그 발표해 보면 뭐 투표 과정의 협박이라든지 비리가 많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가덕도도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철저하게 탈원전 전환 감사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아무튼 나라 형편은 엉망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개각이 아마 임박한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좀 뜸합니다만은 12월 2일 날 예산안이라든가 지금 여권에서는 공수처법도 그날 같이 처리하겠다 그런 일정하에 지금 속도전을 40일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각에 대해서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제 잘라낸다고는 것이고 강경화, 추미애, 김현미 이런 사람들 또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정세균이도 뭐 앞당겨서 이렇게 개각을 하게 될 경우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총리는 국회 인준까지 거치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 정말 뛰어들 생각이란다면은 이번 개각, 1, 2차 개각 중에 빨리 해야 하는데 2차는 어차피 이번에 12월에 하면 한 2월이나 하고 그러면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4월 재보선 때문에. 그래갖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개각에서 국민들이요, 교체를 이제 가장 원하는 1위가 추미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등이 아마 김현미 좀 될 거예요. 네, 부동산.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강경화. 근데 이 세 명을 빼고 개각하는 거는요, 보통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앙코 없는 호빵, 찐빵, 앙코 없는 찐빵이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비유하냐면 성군, 옛날에 성군들을 쭉 논하면서 세종대왕을 빼버린다? 세종대왕 없는 성군이고, 그 다음에 명장들을 쭉 논하면서 이순신을 뺀다? 그럼 이게 명장이 됩니까? 성군하면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은 들어가야 되잖아. 예. 명장하면 이순신이나 을지문도 들어가야 되잖아. 이런 사람들 빼고 성군 명장 논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이 그 추미애 강경화, 뭐, 그 다음에 국토부 김현미 없는 개각은 정말 이게 그 국민들이 가장 바람과 거리가 먼 그런 이제 그 안고 없는 찐빵을 했지만 아까처럼 이순신 없는 명장, 세종대왕 없는 성군이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나온다고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난번 박선영이라고 전에 자민련 국회의원 했던 여성 의원이었는데 우리나라 여성 장관들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장관이 된 게 아니라 강경화 그 발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됐다. 장관이 지금 여성 장관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장관으로서 역할이라든가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는데 무슨 잘못 얘기하면 또 무슨 성차별이라고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요. 근데 그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게요. 그럼 이게 문재인 밑에서 남자 장관은 제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장관들이 다 똑같이 뭐 다 못한 거는 남자 장관 중에 잘한 장관 누가 있는 뭐 송영무부터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도 근데 하네요. 여성은 이 박선영 이분은 저하고 이제 카톨릭 대학에서 교수를 같이 했어요. 아, 그러시죠. 남편이 그 민희령 대법관입니다. 유명한. 네. 이분이 그 교육감도 옛날에 출마하고 제대로 이제 저는 평가했다고 보이고요. 유난히 이제 그 여성 30%를 채워야 된다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감이 안 되는 이런 장관들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은 맞죠.
인사청문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모시려는데 거기서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것이 너무 하니까 사실은 못 모시니까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를 하자. 그리고 뭐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 캠프 사람 무슨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인재풀을 확 넓혀가지고 하면 좋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모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청와대 검증도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그 20몇 명인가는 뭐 청문 보고서 안 되는데 또 그냥 임명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문재인이가요. 한마디로 이제 뭐 이렇게 무능도 하지만요. 저는 NL 운동권의 꼭두가시처럼 NL 주사파 있잖아요. 운동권의 꼭두가시처럼 그냥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이게 본인이 뭘 사리분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꼭두각시 얼굴마담으로 옛날에 뭐 윤석열 총장이 식물총장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은 뒤에서 할 거 다 합니다. 수사라든지. 네. 오히려 저는 문재인이가 꼭두각시 얼굴마담 식물 대통령이고. 그래서 제가 꼭두각시 대통령인가? 좀 썰렁한 농담으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문준용 이름을 문허수로 바꿔야 되는 게 허수아비. 그게 대통령이니까 제가 농담으로 썰렁한 정말 이게 허수아비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데 식물 대통령, 얼굴마담, 꼭두각시, NL 주사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주관에 따라 A4지 한 장 없으면 읽지도 못하잖아요. 네. 본인에게 알아가 파악이. 그래서 기자회견을 못해요. 취임 이후에 4번 딱 했고요. 밥 먹기 209회 아닙니까? 나라 돈으로 밥도 주는데 왜 밥을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 강경화가 45번이냐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혼밥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가족들끼리 먹은 게. 중국 혼밥. 갔는데 중국에 뭐 정치국어는 고사하고 성의 당석이도 안 만나주고 혼밥 먹고 외국에 요즘 이게 외국 안 나가니까 좀 나라 망신은 덜 시키지만 정말 이게 저는 심각한 이런 상황이다 이래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나서야 할 때 안 나서고 나서지 않아도 될 때는 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의 실종이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운동권 세력에 얹혀있는 대통령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